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박진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날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시만요. 펜이 안 되네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춘추 전국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춘추 전국시대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싸우다 혹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힘들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의 빛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이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경우에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의 이 혼란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춘추 전국시대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 전국시대의 개념을 잡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 주나라의 그런 몰락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크게 봉건제의 그런 마지막 그 안타까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단점, 남이 되는 점점 혈연경계가 멀어지면서 이 봉건제가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단점, 그리고 포사와 그 유황의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이 주나라가 결국에 견융의 침을 받아서 거의 몰락하고 이 주왕실이 호경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 계기를 삼아서 이제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주시대는 바로 춘추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주나라 왕실이 수도를 옮긴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춘추시대는 주나라가 있어요. 주왕실이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403년부터 진나라가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주왕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춘추를 쓴 그 공자의 책의 이름을 빗대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싸웠다, 계속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는 시대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이렇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이 대표적인 제후들이 있고요. 춘추시대에는, 전국시대에는 주왕실이 없기 때문에 왕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 춘추시대에는 한 200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200명 정도의 제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춘추오패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춘추오패 같은 경우에는 진, 초, 오, 월, 그 다음에 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시대에는 전국칠웅이라고 하는데요. 진, 위, 조, 한, 연, 초,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를 이끌었던 제후와 왕, 그리고 대표적인 춘추 5패 전국 7홍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라 이름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제후와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싸움이 많았던 시대, 이 정도 알고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의 특징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걸 조금 연결 지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춘추 5패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중심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7웅 이런 대표적인 중심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때는 주왕씨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전국시대에는 주왕씨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제후가 있고요. 이 시대에는 이제 왕이 존재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이 시대 춘추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 존왕 양이라고 합니다. 이 존왕 양이라고 하는 뜻은요, 옆으로 좀 가져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왕 양이 같은 경우에는 존, 왕, 양, 이 왕을 존중하고 이민족들을 토벌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주왕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후들보다는 그 주변의 이민족들을 대부분 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존왕 양이를 따르기 때문에 뭐냐면요, 주변 제후들을 없애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제후들이 존재를 합니다. 싸우고 막 죽이고 하긴 하지만 완전히 얘네들의 나라를 없애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국시대가 되면요, 부국강병, 약육강식 이런 말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한 거를 이제 먹어버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왕, 주변 국가를 이제 그냥 먹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안정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약간 포용적이다 라고 한다면 전국시대는 이제 악랄하고 그리고 무섭고 이런 시대의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춘추전국시대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럽죠.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많이 등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보다 능력이 있다면 우선시되는 사회가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왕을 칭했으며 서로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경제 분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 이 정치,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경제는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육강식, 부국강병 때문이었죠. 왜냐? 나라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은 필수였습니다. 또한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이 철기가 어디에 쓰이냐? 농기구에 쓰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원래 먹을 만큼도 이제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잉여 자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잉여 자원을 결국에 교환하거나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이 교환이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화폐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이 화폐가 바로 청동화폐인데요. 이 청동을 만들려면 당연히 수공업도 필요하지만 광업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런 약육강식, 부국강병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 필수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철기가 보이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 모습 같은 경우에 아까도 살짝 다뤘지만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신분보다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대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와 반면에 경제와 사회는 번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백가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아까도 얘기를 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압도하기 위한 이런 목적하에 능력 있는 학자들을 많이 등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회에서 잘 이끌어 나갈 엘리트층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엘리트층이 바로 이 제자백가들이었는데요. 이 제자백가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갈래입니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고요.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본성을 목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학파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가, 도가, 묵가라고 할 수 있고요. 부국강병파 같은 경우에 법가, 병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도덕 정치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그런 인, 어짐, 예절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왕이 그리고 지배층이 백성을 호용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중요시했던 학파가 바로 이 유가인데요. 대표적인 설로는 성선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가인데요. 도가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노자와 장자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기를 하늘에 있는 구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의 흐름에 맞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후에 노장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을 벗삼아서 이 현실 정치의 그런 무서움, 사람들을 공포로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노장사상, 자연을 강조하는 학파가 바로 이 도가가 되겠습니다. 이 도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정치 쪽에는 반영되기 조금 힘들겠죠. 예, 이 묵가 같은 경우에는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겸애를 강조합니다. 겸애 같은 경우에는 차별 없는 사람, 절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이 사람들 간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여러분들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외의 친구들이 더 좋으세요? 이 피를 나눈 가족들을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런 더 멀리 있는 더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포용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한 파가 바로 묵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하려고 했던 법과 병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순자를 시점으로 합니다. 유가의 순자 같은 경우에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 형벌 이런 것들을 강조한 파가 바로 법가인데요. 대표적으로 상항, 한비자 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법가의 체계를 받아들였던 진나라가 통일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법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방법 등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조했던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백가들이 다양한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에 투입되어서 자신들의 사상과 그런 논리들을 펼쳐나가면서 각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이 발전하기 위해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병가 등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고 이어나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요,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의 개념, 특징, 그리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비교해봤고요. 춘추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모습, 그 다음에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법가를 바탕으로 한 이 진나라가 통일하게 되면서 이 진나라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